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금강경의 한 구절을 통해 중년의 삶을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불려오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들로 딸로 불렸고 어느 순간에는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며 부모가 되었고 직장에서는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들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 이름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 모든 역할을 내려놓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나눌 금강경의 말씀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어떤 생각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깨닫게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금강경의 한 구절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중년의 삶을 관통하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인상은 타인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선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중생상은 세상을 나와 너로 가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수자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생각이 남아있다면 아직 참된 자유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수행이 덜 되었는가? 그러나 금강경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 쓰인 경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중년의 고통은 대부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여야 한다는 생각. 이 나이에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나는 정말 실체가 있는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 받았던 기대와 사회가 요구한 역할, 부모로서의 책임과 직장에서의 성과,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아는 나는 없다라는 허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바뀔 수 없는 나는 없고 끝까지 지켜야 할 나는 없으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깨달음은 중년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 우리는 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버텨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끊임없이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붙잡고 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나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은가? 예전의 성공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미 끝난 역할을 여전히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금강경의 무아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원래부터 그 역할이 아니었다. 그 역할은 내가 잠시 입었던 옷과 같았다. 옷을 벗는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숨이 한결 쉬워질 뿐이다. 중년의 많은 분들은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한 느낌.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공허함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문이라고. 아상이 옅어질 때 비로소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고 비교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관계 속에서도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고, 슬픔이 찾아올 때, 지금 마음이 무겁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곧 나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머물다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중년의 삶은 잃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굳이 모두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모두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아상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지켜야 하지만 아상이 옅어질 때 삶은 조용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질문을 마음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나는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금강경은 이미 우리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관계 안에서 품는 기대가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해주었는데 왜 너는 이만큼밖에 하지 않느냐는 그 마음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대부분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끝에서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도와주되 도와주었다는 마음을 내 안에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년의 관계가 무거워지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쌓아둔 보이지 않는 장부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얼마나 참아주었는지, 얼마나 이해해주었는지 그 기록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해준 나도 고정된 내가 아니고 받은 너도 고정된 내가 아닙니다. 그 순간의 조건 속에서 잠시 그런 행동이 있었을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나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나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혹시 나를 옥죄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은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변해도 내 존재가 흔들리지 않고 기대에 못 미쳐도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를 품고 있던 나 또한 영원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스쳐도 괜찮은 관계일 때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무아입니다. 그렇다면 무아의 개념을 적용해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년이 되면 시간의 감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보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후에는 나라는 존재를 과거의 한 장면에 붙잡아두는 힘이 됩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붙잡을 수 없다. 이 말은 시간 속에 고정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나도 모두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후회는 교훈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준비로 바뀝니다. 무아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은 삶입니다. 이제는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에서 멈춰도 괜찮습니다. 삶은 완성품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무아는 노년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끝까지 하나의 모습으로 완성될 필요가 없다. 변해도 되고 흔들려도 되고 조금은 가벼워져도 된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의 나여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말은 무아를 이해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강경이 전하는 무아의 가르침을 따라 중년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나라고 믿어온 것이 사실은 역할과 기대와 조건이 겹겹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차분히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는 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너무 단단히 붙잡지 말라는 깊은 지혜였습니다. 그 깨달음은 중년의 공허함을 실패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순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무아를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과 부부와 친구 관계에서 왜 우리는 점점 지쳐가는지, 그 이유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기대와 계산 때문임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해주고 기억하는 마음과 참아주고 남겨두는 마음이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금강경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아는 관계를 끊으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관계를 증명의 도구로 쓰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아를 이해할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마음은 이전보다 덜 다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과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 모두 고정된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나도 모두 잠시 스쳐가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삶은 완성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살아내면 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 세 편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입니다. 중년은 무언가를 더 붙잡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이 나이에 나는 이래야 한다는 기준, 그 모든 문장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의 무아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만 결코 허무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또렷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역할이 줄어들어도 존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고 비교에서 내려와도 삶의 깊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연작을 들으며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금강경은 이해의 경전이 아니라 우리의 머무름을 조용히 흔드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한 문장만은 마음에 잠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정된 내가 아니다. 이 문장을 붙잡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는 다시 집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붙잡지 말고 그저 가만히 흘려보내십시오.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금강경이 들려준 무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들이 중년에 어느 하루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백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